네, 다음은 우리 투쟁하고 계시는 고건일 위원장님이 직접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연일 강정은 전쟁에 가까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제가 컴퓨터에 앞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해군이 이렇게 그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함으로써 벌어진 현상인데요. 처음에는 사법적인 처리, 벌금 이런 수준으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 공권력을 동원한 신체적 구속, 지금은 그걸 뛰어넘어서 해병대 내에서도 최정예라고 부를 수 있는 SSU까지 동원시켜서 조직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국의 군대가 자국민을 상대로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제주 해군기지가 과연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다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김종대 D&D 편집장님이시라든가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짓는 것은 전진기지가 되기 때문에 군대를 전진 배치하는 형국이 돼서 침략적인 어떤 도전적인 그런, 쉽게 말하면은 힘이 약한 자가 힘이 강한 자에게 주먹을 들이대는 형국이 돼서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전략적으로 대한민국 해군만의 전략으로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최악의 판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히려 전진 배치를 해서 전략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데, 역시 역으로 유추한다 하더라도 미국밖에 없는 거죠. 위클리크스에서 이제 최근에 밝혀진 외교 문서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에 2007년 4월 말에 그 외교 문서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해군기지, 제주도에 지어지는 해군기지는 중국, 일본, 대만 쪽으로 진출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대한민국 해군이 그런 용도를 가지고 지어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핵심적으로 our discuss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했다는 뜻이고, 결국 처음부터 이 기지를 지을 때 미국의 입장이 반영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미국의 기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현기영 선생님께서 어제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분께서는 제주 4.3이 당시 한반도의 분단과 독립이라는 그 모순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고, 130여 개 마을을 소멸시켜가면서 진행됐던 공동체 파괴 현상이었고, 그것을 저항하기 위한 항쟁의 모습으로 발현된 것이 4.3 항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현재 한반도에서 안보와 안전이라는, 안보와 평화라는 모순이 가장 대립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역시 공동체 파괴를 진행하면서
그 국가 공권력이 개입된 사건이고 그것에 저항하기 위한 주민의 항쟁으로 이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두 사건은 대단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많이 아까도 이제 정동영 국회의원님께서 그 제주도 강정을 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이 강정 주민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이 과연 진짜로 그런 것일까 하는 면에서는 자세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후배가 한 말이지만 이거는 뭐 발제나 뭐 토론회 중심이 되진 않겠지만요. 그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강정 주민들끼리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이 술 한 잔씩 먹고 심하게 말싸움하는 그 곳이었는데 해군기지를 들어서든 뭐가 들어서든 여기가 발전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내 후배였지만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발전 좋으면 서울 가서 살아라. 경제적 발전은 물질적인 어떤 풍요 내지는 물질적인 발전만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는다.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왜 그것에 정신적인 발전, 인간관계의 유대의 발전은 고려하지 않은 발전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 처음부터 발전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이제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후배의 말은 그거였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도 과거의 인간관계가 많이 깨져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이 이상 더 깨지면은 어떻게 살겠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강정은 어떤 식으로 이 갈등이 해결되어야 될까 하는 면에서라고 본다면 제 후배 말이 정답일 거라고 봅니다. 인간관계가 발전되는 쪽으로 좀 갈등이 해결됐으면.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어젯밤에 급하게 보낸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아이들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해군기지가 완성이 된다고 쳐도 이 갈등 문제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해군과 주민들의 그 반목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갈등이 이어질 것이고 해군기지가 처리된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지옥이죠. 특히 거기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싸우는 모습, 부모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어져 나가고 벌금 폭탄 맞고 그 생활고에 찌들려 가면서 부모끼리도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어려운 말로 국제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아주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를 학교로 보낼 때 너가 반에서 왕따 안 당하고 너가 반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길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길이라고 얘기하지 가서 힘으로 무력으로 제 앞에서 왕짱 먹어라 라든가 아니면 정말 비굴하게 너가 그런 힘이 없으면 짱 먹는 애 밑에 들어가서 따까리라도 하면서 너의 안전을 보장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모습과 이 현실이 달라서는 안 된다. 많은 찬성론자들이 우리 주변엔 전부 다 강국밖에 없으니까 어디 한편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강대국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북한은 우리 형제고 한 핏줄이라고 하는데 왜 적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이 원칙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성론자들이 얘기하는데 로마 시대 때 황제 얘기를 하면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로마가 얼마나 갔나요? 결국은 망했거든요. 그 평화를 준비한다고 전쟁을 준비한다면서 용병들을 너무 많이 고용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용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한반도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